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브릭스의 결정적인 한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련 붕괴를 초래한 원인은 마이너스 총 요소 생산성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마이너스 총 요소 생산성 때문에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브릭스 국가들이 총 요소 생산성이 매우 깊은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졌거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8월 24일에 종료된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 이후 브릭스가 더 크고 영향력이 커졌으며 잠재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더 독립적이 되었습니다. 브릭스가 서방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2009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2년 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입해서 설립된 브릭스는 서방에 대한 강력한 위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관영 매체 RT는 브릭스가 서방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도 브릭스가 반자본주의 국가를 통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맹에 포함된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 중국조차도 마르크스주의 관행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브릭스는 나토처럼 공동 방어군도 없고 공동 군사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합동 군사 훈련도 없습니다. 브릭스가 비군사적 성격을 강조하고 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인 신규 회원국에게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브릭스와 나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브릭스는 결코 군사협력을 우선시하지 않았다고 모스크바 주립대학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연구소 소장 알렉세이 마슬로브가 RT에게 말했습니다. 브릭스는 신세계 질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브릭스는 유엔 결의안 및 규정에 동의하고 빈곤 퇴치와 글로벌 GDP 증대를 위한 G20의 계획을 지지하며 글로벌 경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 G20의 리더십을 인정합니다. 브릭스의 기여는 신개발은행과 비상준비금 협정입니다. 2015년에 설립된 신개발은행 뉴 디벨롭먼트 뱅크는 세계은행의 경쟁적 역할을 하면서 인프라 프로젝트의 대규모 대출을 발행합니다. 신개발은행의 대출 조건이 관대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비상준비금 협정은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회원국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통화준비금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을 위협하고 일부 회원국들이 제재를 받고 있는 투자기금 상황에서 이러한 예비금은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은 브릭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국제무역 및 회원 간의 결제에서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새 개발은행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 통화로도 대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둘째, 브릭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가 2024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가입할 것입니다. 이로써 브릭스는 세계 인구의 45%, 세계 밀과 벼작물의 약 절반, 금 매장량의 17%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계 석유 생산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릭스는 결정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를 제외하고 브릭스에 속한 모든 국가의 총 요소 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가) 마이너스입니다. 총 요소 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증가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생산성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총 요소 생산성을 플러스로 유지해야 합니다. 총 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GDP가 줄어듭니다. 저희 2019년 논문 소련 붕괴의 조건과 중국 붕괴의 가능성의 결론입니다. 소련 공산체제의 경직성이 사회 간접자본, 환경보호 그리고 건강보험을 비롯한 체계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즉 총요소 생산성을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뜨려 소련의 붕괴를 초래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경제학자들이 마이너스 0.23%로 추정된 소련의 총요소 생산성을 소련 붕괴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20여년간 이어진 마이너스 총요소 생산성으로 소련 경제가 매년 봉리로 줄어들어 결국 소멸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대한정치학회보라는 한국학술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실은 논문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7일부터 이 논문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가 붕괴한다는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소련처럼 붕괴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마이너스로 추정되는 총요소 생산성. 그리고 2019년 1월 1일에도 중국 붕괴 현장, 빚더미 속의 디플레이션이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2019년 2월 4일에는 중국 붕괴 현장, 2018년 하반기에 실질 GDP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2019년 2월 15일에는 중국 붕괴, 중국 기업이 500만 개가 부도냈다는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3.543%로 떨어진 총요소 생산성 때문에 마침내 붕괴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중국의 500만 개 기업이 부도를 냈고 GDP가 마이너스 실질 성장을 하고 있었고 중국 경제가 빚더미 속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빨려들었습니다. 2019년 코비드-19으로 글로벌 팬데믹이 발생하여 미국과 중국에서 법정화폐, 피아트 머니를 무차별적으로 남발하는 바람에 중국 경제의 붕괴가 지연되었으나 지금 중국 경제의 붕괴 속도가 맹렬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멈출 수 없는 추세입니다. 러시아와 인도를 제외한 모든 브릭스 국가들의 총 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습니다. 브라질이 마이너스 3.239%, 러시아는 2.865, 인도는 1.746, 중국은 마이너스 3.543,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마이너스 3.423, 아르헨티나 공화국은 마이너스 17.144, 이집트는 마이너스 0.432, 이란은 마이너스 14.205, 사우디아라비아는 마이너스 5.204%입니다. 에티오피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총 요소 생산성 데이터가 아예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브릭스 국가들의 총 요소 생산성 추세가 우하향이거나 우하향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브릭스 경제가 붕괴를 가고 있고 바로 이것이 브릭스의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브라질의 총 요소 생산성은 마이너스 3.23%일 뿐만이 아니라 추세가 우하향입니다. 러시아의 총 요소 생산성은 2.865%이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총 요소 생산성은 1.746%로 플러스이지만 추세는 우하향입니다.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은 마이너스 3.543%이고 최근 들어서 우하향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총 요소 생산성은 마이너스 3.423%이고 추세가 우하향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총 요소 생산성은 마이너스 17.144%이고 최근에 우하향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총 요소 생산성은 마이너스 0.432%에 불과하지만 우하향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의 총 요소 생산성은 마이너스 14.205%이고 우하향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총 요소 생산성은 마이너스 5.204%이고 우하향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총 요소 생산성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리고 총 요소 생산성의 우상향 추세를 만들지 못하면 브릭스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개발은행의 적극적인 대출로 브릭스 국가들이 총 요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브릭스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